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맡았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극단적 선택에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진상조사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것일까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다. 대통령 부인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국민들은 큰 충격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종결 처리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명부인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조사를 못한다. 이것도 맞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하는 거지 조사를 하고 안 하고는 또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전 말장난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조사를 하면 하되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이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처벌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권 의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는 조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사했습니까? 피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조사를 시도했습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조사 시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사와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 안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거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거는?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슨 불이익을 참 이렇게 국민권익위가 엉터리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치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권익위의 이러한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식에 반하는 일로 비춰졌다.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영부인께 엿을 300만 원어치 선물 드려도 괜찮나요? 명품백은 되고 시계는 안 되나요? 같은 조롱이 섞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과 분노가 컸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익위 직원들이 느꼈을 자괴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의 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방심위원장 류희림의 민원 청구 의혹 사건까지도 조사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명품백 수수 사건은 처벌 조항이 없다며 종결하였고 류희림 민원 청구 의혹 사건 6개월이 지나도록 뜸을 들이더니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 위반을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방심위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본질인 민원 사주는 묵인한 채 이를 제보한 공익 제보자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공익 제보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처벌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부패방지국장은 양심에 반하는 업무 처리를 강요받으며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 한다. 그는 20년 넘게 공직자로서 부패방지와 청렴을 위해 헌신해왔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그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권력의 부조리와 부패가 얼마나 깊숙이 뿌리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직속 상관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사건에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비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묵인한다면 이는 진상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의 도덕적 무책임과 부패는 이 사건을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앞에 불려가 핸드폰과 신분증을 뺏기며 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권력의 무도함을 넘어 김건희가 서열 1위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공정한 조사를 외치던 검찰총장조차 이 사건에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이 정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이 정권은 철통 방어를 펼치며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덮으려 할수록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던져진 커다란 파장이다. 그 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덮으려 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하여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그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정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더 이상 부조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